국민연금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이제 60대, 70대뿐 아니라 50대에게도 현실입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사업자 등록 때문에 연금이 없거나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해 수령액이 3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기초연금도 못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연금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금 없이도 괜찮습니다. 단 아무 준비도 안 하면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금 없이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금 대신 세 가지 공통된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고정비를 낮춘 삶의 방식. 둘째,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만든 생활 루틴. 셋째, 돈보다 더 강력한 인간관계 정리 기술. 이 세 가지는 연금보다 오래 갑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지만 이 준비는 지금 시작해도 즉시 효과가 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금 없이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낸 분들의 실제 방식, 그리고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차례대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연금이 없다. 그게 절망이 아닌 기회가 되도록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연금 없이 버틴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출 관리입니다. 연금 없이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은 사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문제였다고요. 연금 없이 노후를 지킨 사람들은 절대 돈이 많아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덜 쓰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와도 250만 원을 쓰면 망합니다. 반대로 한 달에 70만 원이 들어와도 60만 원만 쓰면 삽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노년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얼마 버느냐보다 얼마 쓰며 사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노년의 흔한 착각은 젊을 때보다 돈이 덜 든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시간은 많아지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관계는 줄어드니 지출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연금이 없더라도 지출만 안정되면 노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님에도 한 달 5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은 60세에 자가로 이사 들어갔고 70세가 된 지금도 집에서 혼자 밥 해 먹고 병원도 필요할 때만 갑니다. 이분의 공통점은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외식한다더라. 애들은 용돈 준다더라.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금 없는 분들의 노후 생존 전략은 관심 없는 척이 아닙니다. 감정 소비를 차단하는 법을 익힌 것입니다. 지출을 줄인다는 건 실은 삶의 방식을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외출을 자주 안 하면 커피값이 줄고 혼밥에 익숙해지면 외식비가 줄고 운동을 하면 병원비가 줄고 사람을 가려 만나면 경조사비가 줄고 자식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 지갑이 비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연금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반면 연금이 있어도 망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매달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면서도 매일 배달음식 시켜 먹고 자식이 손주 용돈 달라 하면 없는 돈 끌어다가 줍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몇 군데를 돌고 주말이면 고속버스 타고 지방에 갑니다. 그렇게 하루 2만 원, 일주일에 10만 원이 나가면 한 달 뒤 통장은 텅장이 됩니다. 즉, 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출이 관리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출을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패턴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월세 없는 집에 산다. 하루 두 끼만 먹는다. 정해진 시간에만 외출한다. 병원은 건강검진 외엔 자제한다. 자식 지원은 원칙을 정해둔다. 이것이 연금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리듬입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연금보다 오래 갑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시작되지만 지출 관리 습관은 60세든
50세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최고의 보험은 소득이 아닙니다. 소비 습관입니다. 지출은 고쳐야 버팁니다. 그리고 지출을 고치지 못하면 연금이 있어도 남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연금이 없어서 불안하다면 무엇보다 먼저 매달 나가는 돈을 점검해 보십시오. 돈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돈을 막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둘째, 연금 대신 버틴 사람들은 소득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을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그 속을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런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더는 벌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쩌지? 즉, 불안의 본질은 돈이 없는 상태보다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없이 노후를 지켜낸 사람들은 소득을 액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득을 루틴, 즉 삶의 흐름으로 봤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벌더라도 그 1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나도 아직 쓸모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반면 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이 들어와도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삶은 금방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월 30만 원짜리 청소 일자리를 80세까지 이어갔습니다. 한 달에 많아야 10일 정도 건물 청소나 계단 닦는 일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나를 살립니다. 일이 없던 시절에는 돈보다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소득이 돈이 아닌 의미가 되는 순간입니다. 연금 없는 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틴 이유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일정한 소액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존재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소득 루틴을 만든 걸까요? 1. 이들은 체력 안 쓰는 일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실 야간 근무, 아파트 택배 정리 보조, 동네 쓰레기 봉투 정리, 도서관 책 정리, 경로당 관리, 무료 급식소 설거지 아르바이트. 이런 일들은 하루 2~3시간 정도만 해도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일 없나? 하며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이 질문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들은 일을 꾸준히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학원에 매일 아침 청소를 도와주던 70대 여성은 그 일을 무려 9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남짓이었지만 아침마다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거기가 지저분해지잖아요. 이 말은 단순히 일에 대한 책임감이 아닙니다. 그 일 덕분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3. 소득 루틴을 만드는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만 벌어도 지출 계획을 철저히 짜고 병원비에 1,000원 더 안 쓰려고 건강관리를 생활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오히려 건강도 좋고 삶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숫자보다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작은 돈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연금 없이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돈이 아닌 루틴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루틴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회사에 나가야 하고 직장에 다시 취업해야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일로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게 바로 노후를 지키는 소득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고 해도, 지금까지 쭉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년은 길고 그 안에서 10,000원이라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노후는 존재감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연금이 없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매달 작은 수입이라도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만 원, 그 5만 원이 연금보다 더 오래 갑니다.
셋째, 연금 없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연금이 없다고 해서 삶이 모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엉망이면 그 삶은 버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연금 없이도 소득은 작아도 마음이 건강하고 관계가 단단한 분들은 노후에도 잘 살아갑니다. 반대로 매달 연금 100만 원이 나와도 사람에게 지치고 감정적으로 망가진 분들은 그 돈을 감정 소비로 흘려보내며 매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노년의 무너짐은 돈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관계 정리가 생존의 조건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외롭지 않다가 아니라 사람을 잘 걸러야 외롭지 않다입니다. 연금 없이 버틴 분들의 공통점은 돈 되는 관계가 아니라 힘 안 빠지는 관계만 남겼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은데도 외로운 분들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불행한 분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관계가 나를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빼앗기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도 없는데 감정까지 뺏기는 관계를 왜 유지합니까? 이 말은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태도입니다. 노후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돈도 흐트러집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엉키면 외로워서, 미안해서, 죄책감에, 인정받고 싶어서 불필요한 돈을 씁니다. 예를 들어 손주 생일이라고 용돈 10만 원을 보냅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그건 생활비를 무너뜨리는 감정 지출입니다. 또 오래된 친구가 전화로 나 좀 도와줘 하면 사정 알면서도 카드 빚을 내서 줍니다. 이것도 관계가 돈을 흔드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금이 없다는 분들은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는 사람, 부탁만 하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내 상황은 모른 척하면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죄인처럼 느끼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감정 회복력이 느려지고 관계 충격은 깊게 남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잘 사는 분들은 모두 이 관계들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사람들, 말이 많지 않아도 곁이 편한 사람들, 돈이 없어도 마음이 든든한 사람들만 남겨뒀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 정리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외출 비용이 줄어듭니다. 경조사비가 줄어듭니다. 심지어 병원비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시달리면 몸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좋은 관계는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나쁜 관계는 병의 원인입니다. 연금이 없을수록 더더욱 사람을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을수록 사람에게 더 휘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도 정리되니 마음이 남고 마음이 남으니 돈이 아깝지 않다고요. 노후 준비 중 가장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준비는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연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불필요한 사람까지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그게 진짜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넷째, 연금 대신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습관입니다. 연금은 국가가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습관은 내가 만드는 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연금보다 습관이 노후를 더 많이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금이 매달 들어와도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식사는 제때 안 하고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지나지 않아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반대로 연금이 없는데도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걷기나 스트레칭을 매일 하며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 나누고 하루 일정을 미리 정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이 많지 않아도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습관이 삶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반입니다. 연금은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고 삶의 변화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내가 쌓은 만큼 남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 매일 30분 걷는 것, 밥을 제 시간에 먹는 것, 약을 잊지 않고 챙기는 것,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이런 단순한 습관들이 실제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습관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들기까지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연금이 없는 분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이제 와서 뭘 해? 그렇게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습관이 나를 책임집니다. 어떤 75세 남성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단 15분만이라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밥은 무조건 8시 전에 먹습니다. 점심은 반찬 2가지로 간단히.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겐 연금도 없고 자식 도움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 루틴이 무너지면 나는 금방 늙는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이분은 80세가 넘은 지금도 지팡이 없이 혼자 다니고 한 달 병원비가 10,000원도 안 든다고 합니다. 습관은 돈을 절약합니다. 습관은 병원을 줄입니다. 습관은 관계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습관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마음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연금 없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다름 아닌 습관입니다. 하루가 불규칙해지면 몸도 망가지고 감정도 요동칩니다. 그렇게 한 달이 무너지면 금세 1년이 흐트러집니다. 연금은 일정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라면 습관은 매일매일 나를 지탱하는 정신의 시스템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더라도 매일 반복되는 좋은 행동이 있다면 삶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후가 힘든 이유는 무기력해지기 쉬운 구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이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딱 하나의 습관만 만들어 보세요. 걷기, 식사 시간 고정, 스트레칭, 일기 쓰기, 외출 전 거울 보기.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가 연금보다 강력한 삶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연금은 국가가 주지만 습관은 내가 만듭니다. 국가는 나를 지켜주지 않지만 내 습관은 끝까지 나를 지켜줍니다. 5째, 연금보다 중요한 건 버티는 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돈입니다. 연금만큼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노년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연금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지만 돈은 그렇게 일정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갑자기 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 20만 원, 지방에 사는 자식 돌잔치라도 있으면 교통비 10만 원, 갑자기 눈이 침침해져 안경을 바꾸면 또 15만 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연금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버티는 돈이 아니라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돈입니다. 즉, 한 번에 1,000만 원을 쥐는 것보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반복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훨씬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실제로 실천한 분들은 소득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한 번으로 끝나느냐, 계속 들어오느냐입니다. 어떤 72세 여성은 매주 2번 마을회관 청소를 해서 한 달에 8만 원을 법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은 말합니다. 이 돈 덕분에 병원에 갈 때 눈치 안 봐요. 10만 원도 없이 사는 건 진짜 서러운 일이에요. 이분에게 그 8만 원은 금액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유입니다.
연금도 중요하지만 연금은 내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돈은 내 루틴과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든 반찬을 팔 수는 없는지, 작은 원고나 글을 써볼 수는 없는지, 봉사로 시작했던 일이 알바로 이어질 수는 없는지, 내 손재주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될 수는 없는지,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지속 가능한 돈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돈은 꼭 노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월세가 나오는 방 한 칸, 소액 투자로 들어오는 이자, 중고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해 지출을 줄인 만큼 절약되는 비용까지, 이 모든 건 노년에 지속 가능한 자산 흐름입니다. 지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도 내가 버는 돈이 없고 그 돈만 계속 깎여 나가면 그건 무너지는 자산 구조입니다. 반대로 지금 통장에 10만 원 뿐이어도 매달 5만 원씩 어디선가 들어온다면 그건 견디는 구조가 아니라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계산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계산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매달 얼마가 반복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걸 모르면 지금 있는 돈도 예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연금이 없는 분일수록 지속 가능한 구조에 더 집착하셔야 합니다. 그 구조가 있어야 내가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손주가 보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고, 기분이 울적할 때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돈은 삶의 기본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건 1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세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고 그걸 얼마나 계속할 수 있나? 이 질문이 당신의 노후를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연금 없어도 괜찮을까요? 처음엔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지출 관리, 소득 루틴, 인간관계 정리, 그리고 습관과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까지, 이 5가지를 진심으로 준비하신다면 괜찮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게 됩니다. 연금은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없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무너지는 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누구는 100만 원으로도 살고 누구는 200만 원이 있어도 힘들어합니다. 그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연금이 없다는 사실에 자책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매달 반복 가능한 소득이 무엇일지, 지금 너무 많은 관계를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닐지, 하루를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연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준비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연금이 없어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으로, 외로움이 아니라 자립으로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